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성난 민심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중 총궐기 대회에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광주에서만 수천 명이 상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전국 주유소에 유통시켜 5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대다수 마을 기업들이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며 판로 개척과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분노의 민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열릴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를 향해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전망입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을 든 수녀들이 광주 금남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촛불과 함께 대통령의 처벌과 여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국 미사가 열리는 광주 남동성당으로 행진합니다. 현 정권이 제대로 잘 안 들어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서 또 모든 국민들이 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남동성당에서는 천여 명의 신자와 신부, 수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가 열렸습니다. 미사 후 시민들은 5.18 민주광장까지 촛불 시위를 이어갔고 자유 발언을 통해 부패한 정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좋은 나라. 오는 12일 민중 총궐기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 집회를 앞두고 촛불은 일주일 내내 타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노총, 민주주의 광주행동, 더불어민주당의 촛불 집회 등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5천여 명의 시민이 광주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참여하는 시민의 연령층과 참가 폭은 연일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87 유월항쟁에 버금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시내로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거리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마음은 이번 전국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는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에 광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 열기에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이 이번 주말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총궐기 참여를 준비해온 광주 지역 노동계는 참여 인파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 시민들도 함께하겠다 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은 8천을 계획했는데 한 1만이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경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정당이 전세버스를 구하느라 애를 먹을 정도입니다.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간신히 이제 구하고 있는데 45인승 못 구하면 25인승 같은 거로라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게 워낙에 좀 시국이 좀 중하다 보니까요. 광주 지역의 전세버스는 천여 대. 단풍철에 상경 집회가 겹치면서 이번 주말 예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경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웃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약을 안 받는 것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요금 올리기 위해서 이제 특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분노로 타오르는 민심이 모이면서 이번 주말 총궐기는 현 정부 들어서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상경 집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 정치권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부터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시작했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과 주중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각 지역을 돌며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퇴진 요구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노동당 광주시당은 지난주부터 1인 시위와 거리 연설회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마저도 유린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들은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지난해 2월 전당 개관을 7달 앞두고 문체부가 갑자기 이영철 예술감독을 해임하고 개관 전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며 장관이 자신의 측근을 심어 전당을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전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당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부쩍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아침부터 북서쪽에서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 전 지역에서 모두 멈추겠습니다. 우리 지역 5에서 10mm의 강우량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0.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9.5도, 담양이 9.9도 보이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2도, 보성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전국 주유소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등유에 첨가한 식별제도 교묘하게 제거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탱크로리가 지하탱크에서 난방용 등유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탱크로리에 실려있는 경유에 등유를 섞는 작업입니다. 50살 장모 씨 등 6명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차량용으로 유통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등유가 경유보다 1리터에 400원가량 30% 이상 저렴한 점을 노렸습니다.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호남, 충청, 경기 지역 주유소에 판매한 이들이 올해 초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판매한 양은 44만 리터, 5억 2천만 원 상당. 가짜 경유를 판별하기 위해 정상 등유는 제조 과정부터 시약을 넣으면 보랏빛으로 변하는 식별제를 첨가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짜 석유를 만들기 위해 개조한 차량입니다. 이 여과 장치를 통과한 등유는 현장에서 구분할 수 없도록 식별제가 제거됐습니다. 그 등유가 내려가면서 식별제가 거기에 흡착을 합니다. 그 공극들에. 그래서 식별제가 제거돼서 나중에 등유만 나오는 거죠. 등유를 섞은 경유는 윤활성이 낮아 연비 저하와 연료장치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해상급유용 경유를 불법으로 공급한 선박급유업자 등 2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동장이 업무 시간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과 화투를 해 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남구의 모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A동장이 주민자치위원 3명과 함께 1시간가량 저녁 식사 비용을 걸고 화투 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 감사 담당 관실은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나 고소를 한 무고사범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회사원 56살 A씨는 지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소당하자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허위로 맞고소했다 성폭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철근업체 운영자 52살 B씨는 다른 법인과 거래 과정에서 송금한 4천만 원을 빌린 돈인데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해고한 마트 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트 점장 41살 A씨는 지난달 말 광주 서구 광천동의 마트 안에서 점원 B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해고하겠다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근무 태도를 지적했는데 말대꾸를 해 화가 나 점장 권한으로 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하고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영세 업체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수제 두부를 만들어 파는 마을 기업입니다. 종사자 3명이 열심히 일을 해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도 적지 않지만 매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직접 종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제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전체 마을 기업 가운데 연매출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광주는 절반, 전남은 3분의 1가량에 이릅니다. 매출액이 0원인 곳도 광주가 18곳, 전남이 12곳에 달합니다. 소자본 창업을 하다 보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시장 개척이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모두 7개의 마을 기업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자영업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 어렵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2, 3년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영세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을 기업 육성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운영난으로 인해 마을과 함께 커가는 기업 육성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년부터 빈병 보조금이 2배 이상 오릅니다. 소주 빈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그리고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2달만 기다렸다가 빈병을 되팔면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요. 벌써부터 빈병을 사재기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에서는 32만 9천여 개의 빈병이 회수가 됐는데요. 1월에 45만 5천여 병이 수거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도 최근 들어 빈병을 팔러 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빈병을 사재기하지 못하도록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소매업자나 수집업체가 빈병을 사재기할 경우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보관 중인 빈병은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은행의 인터넷 뱅킹 처리가 지연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 주말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이 중단된 이후 어제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터넷 뱅킹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현재는 문제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주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채용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현장 취업에 성공한 동강대학교 정석훈 학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열린 이 에너지 기업 취업 박람회에 참여를 했다가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우연히 학교 내 포스터에서 한전에서 빅스포와 에너지 신사업 에너지밸리 채용 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는 알게 되었는데요. 네. 빅스포에서 신기술 전시회 등을 직접 관람하고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다가 제게 맞는 좋은 기업을 만나게 되어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입사하게 된 회사가 신재생에너지인 이 태양광을 좀 취급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나요? 네, 저는 예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네. 요즘에 인터넷 언론 등에서 태양광, 풍력 등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전공이 전기전자과이다 보니까 제 전공과 관련해서 학교 수업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까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좀 많긴 해요. 네. 평소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네. 저희 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회사들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다 커버리는 회사보다 제가 그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돼서 그 회사가 커가는 것을 커가는 회사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게 예전부터 꿈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몸을 담게 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된다면 대기업에 입사한 거 못지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전과 광주 전남 지자체들이 에너지밸리를 추진을 하면서 기업과 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이런 직업들이 그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저도 그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한전에서 에너지밸리를 유치하는데 정말 많은 그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그 분야에 그 유치되는 기업들에서 기업들에 취업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스펙을 필요로 하는지 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격증이 있고 또 필요한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그 스펙을 쌓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각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적인 면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낙오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성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이제 저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기술을 배워서 아까 말했듯이 이 분야에서 정말 인정받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좋은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은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도입하는 과정이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정심 의원은 외부평가위원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업체가 공무원 평가에 의해 1순위로 바뀌고 이 업체가 계약 방식만 달리해 2011년부터 3차례 연달아 사업을 떠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설계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경림 의원은 연구원 건립 예정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을 위한 설계를 진행해 결국 설계비 1억 700만 원을 날리게 됐다며 광주시의 성급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성희 의원은 경제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은 지난 2014년 이후 한 건씩에 그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업 유치를 막고 최대 4억 원까지인 입주 보조금 지원 조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과 신안군이 태원농장 간척지한 해수로 생태복원 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 바닷길을 막는 둑을 허물고 갯벌을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인데요.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안 해저와 신안 지도를 가로지르는 기다란 담소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태원농장 간척지 2,000여 헥타르가 이곳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담소는 바닷물이 들락거렸던 해수로였습니다. 1975년 해수로 양끝에 뚝을 쌓아 바닷물을 막고 농업용수를 위한 담소호로 바뀐 겁니다. 40년 지난 지금 사정이 바뀌면서 칠산바다와 탄도만 사이 바닷길을 다시 트는 역간척 사업이 구상 중입니다. 영산강 4단계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이곳 담소호 기능이 사라지면서 갯벌 등 생태계 복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타당성 영역 결과에 따라서 그 주민들과 농장주, 정부 등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간척지까지 바다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로 쓰이는 뚝 대신 교량을 건설하고 조류지와 배수지, 친수 공간 등도 조성하는데 1,700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간척지 소유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역간척 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서구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화순 치즈피자 체험학교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이 중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 동행 요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금호 한우리회 봉사단이 이웃을 위해 이중창 설치와 도배 등 집수리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장성군이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드림스타트 아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캠프를 열었습니다.